자, 이번에는요, 페이지 5페이지. 페이지 5페이지요. 법률 행위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5. 자, 한번 보시죠. 법률 행위는, 이런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자, 여기까지 잠깐 한번 보시면 별것도 아니니까요. 잠깐 우리 또 정리를 또 하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요. 갑이 뭐라 한다?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그래? 의사표시. 여기서 을이 뭐라 한다?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을 뭐라 한다? 법률사실. 됐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요건. 법률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 이렇게 원인. 이 계약에서 등기를 해주고 뭐라 한다? 여기 대금을 받나가죠? 대금을 청구하고 권리 유지니까요. 등기를 청구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효과. 법률효과를 뭐라 한다? 결과. 그런데 우리가 이 대금하고 등기를 법률효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행위에 뭐라 한다? 목적이라고 한다.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내용이다. 그래서 법률효과나 목적이나 내용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럼 여기 법률요건,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원인에는요, 두 가지. 하나는 뭐가 있다? 여기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률행위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여기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법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어떻게 한다고?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나온다? 단독행위.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계약.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합동행위. 이렇게 나눠요. 합동행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뭐다? 원인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봐봐. 법률행위는 원인이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서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법률효과가 나와.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면은 그로부터 법률효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원인에 속한다. 이 말이죠. 원인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 법률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자, 이제 봐.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행위는 그러면 이것은 법률요건에 속하죠? 요건은 뭐다? 원인이죠.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 결과가 나와야죠. 법률효과를 뭐라고 한다? 결과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그럼 뭐다? 단독행위. 단독. 수계죠. 수계는 뭐를 수계라고 하죠? 수계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죠. 두 개는 뭐고? 계약. 두 개 이상이면 뭐? 합동행위. 이렇게요. 수계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뭐다? 요건이다. 법률 요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다 어디에 속한다? 법률 요건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며 이렇게 얘기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봐봐. 여러분이 갑이에요. 여러분이 이 집을요, 을한테 1억 원에 팔라고 그래. 1억 원에 팔려면 뭘 해야 돼요?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죠. 갑을 뭐라고 그래요? 표의자가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1억 원에 을한테 사라고,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하죠. 1억 원에 살래 이 말은 이 사람은 1억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1억 원의 돈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나서 수강 등록을 하죠. 돈 내놨어요? 강의 들어왔어요? 강의 들어왔죠. 계약서 쓰러 왔어요? 돈 1억 받으러 왔어요? 돈 1억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표의자가 원하는 거죠. 원한다. 다른 말로 우욕한다 이 말이죠. 뭐를 원해? 대금을 원한다. 대금이 뭐다? 법률 효과.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을이 왜 1억 원에 승낙을 했겠어요? 생각을 해봐. 을이 1억 원에 승낙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을이 1억 원에 승낙을 한 이유가 뭐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를 가져오겠다 이 말이지. 계약서 쓰려고 승낙을 해요? 등기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등기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죠. 법률 효과.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의사표시가 뭐예요? 의사표시가? 의사표시는 누가? 표의자가 뭐 한다? 원한다. 다른 말로 뭘 한다? 의욕한다. 뭐를 의욕한다? 대금하고 뭐를? 등기.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 이거잖아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 갑이 원하는 거죠. 대금 1억 원을.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1억 원의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요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 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주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표의자가 갑이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뭐를? 효과가 얼마죠? 1억을 달라 이 말이죠.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봐봐,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하고, 그럼 반대로 봐. 반대면 이것은 법률의 규정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잖아요. 이거 비교되는 거니까. 그러면 법률의 규정을 뭐라고 하느냐?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뭐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해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두 가지가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죠. 잘 봐봐.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근데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행위냐? 아니라고 그랬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죠? 한 개 있으면 법률행위가 되죠. 근데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는 반드시 동일한 용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 여기까지 맞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지,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지,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뭐죠? 청약과 승낙은 뭐다? 법률 사실이라고. 그럼 조심해야 돼. 봐봐,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는 아니라고. 의사표시는 뭐라고? 법률 사실이라고. 이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 법률 요건, 법률 행위가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를 이루는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뭐다? 의사표시이다 이 말이죠. 자, 2번 단독행위죠. 단독은 의사표시가 몇 개죠? 1개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똑같아. 그런데 계약은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독행위의 경우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일치해. 그런데 계약은요? 계약은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의사표시가 몇 개나 있어야 돼? 2개. 그 다음에 그 2개가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또 있어야 돼. 합의가. 즉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단독행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의사표시에, 그럼 봐봐,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의사표시가 무효나 취소가 됐어. 그러면 당연히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겠죠. 취소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요? 필수 불가결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기에요. 여기 보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이 말만 중요해. 알겠죠? 이거 하나만 딱 알면 돼. 나머지는 그냥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단독행위죠.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는 단독과 계약과 뭐가 있어야 돼?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요, 단독행위를 일방행위라고 그래요. 이 단독행위를 다른 말로 형성권의 행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형성권의 행사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단독행위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둘 다 똑같다고. 그런데 여기 일방행위는 봐봐. 일방행위는 단독행위잖아요. 일방행위는 이것과 비교가 되는 거 뭐다?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니까. 예약은 뭐다? 예약은 계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일방행위하고 일방계약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예약은 뭐다? 예약은 계약이고, 계약은 뭐를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일방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조건을 못 붙여. 이게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1번 봐봐.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럼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무슨 주의다? 상대방 없는 것은 표백주의예요. 표백주의가 뭐죠? 겉이 하얀데, 겉표자 흰백자, 겉이 하얀데 쓰는 거 뭐죠? 유언서죠. 상대방이 없을 때는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으면 무슨 주의다? 상대방이 있으면 무슨 주의? 도달주의잖아요. 지금 여러분요, 이것은 첫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 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민법 전체의 내용을 끄집어서 봐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단독행위에서 단독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다 나온다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8가지를 먼저 암기해야 돼. 기본적으로 8가지. 뭐가 있다? 면제, 상계. 면제는 누가 한다? 채권자. 상계는 누가 한다? 채무자. 동의. 추의는 누가 한다? 무권대에서 본인. 철회는 누가 한다? 상대방이, 선의의 상대방. 해제, 해지, 취소. 해제, 취소. 이 8가지를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봐. 하나가 뭐냐면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대리권 수요. 자, 여러분 거기다가 대리권 수요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대리권 수요는 뭐냐? 대리권은 누가 주는 거죠? 대리권 누가 해? 오케이. 본인이 주죠. 누구한테? 대리인한테. 그래서 이걸 말한다?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해.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라고 그래? 단독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수권행위는 뭐죠? 여기 뭐다? 의사표시이다. 이게 중요해요. 의사표시. 첫 번째. 수권행위는 분료식이에요.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야. 그래서 반드시 위임장을 쓰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함께 하면 돼. 뭐라고 쓰면 돼요? 모르겠으면 나는 박기인인데, 그래 나는 누구한테 뭐를 준다? 대리권 준다?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알겠죠? 반드시 위임인이고 수임이고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자, 분료식이고요. 그 다음에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비출연행위.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이건 좀 이따 설명 나오니까 그때 보고. 다시 여기 봐봐. 여기 대리권 수요라고 돼 있죠. 이 대리권 수요와 비교되는 게 뭐가 있다?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어.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뭐냐?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는 뭐냐? 표시는 알린다. 알린다는 뭐다? 통지한다. 통지를 뭐란다? 통지는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준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말이 완전히 다르죠.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인데. 알겠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뭐다? 그것은 준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첫 번째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대리권 수여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말이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똑같아.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런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러면 뭐가 된다? 그건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가 돼. 말이 달라져. 뒤에 두 개 비교해야 돼요. 자, 여기는 봐봐요. 그냥 이해를 해. 그냥 봐봐.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요, 기산일의 소급에서 채권이 소멸해버려. 알겠죠? 중요한 것은 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없는데 완성되고 난 후에 채무를 승인해서 승인, 여기 승인이죠. 승인이란 말이 나왔죠. 승인. 여기 봐봐. 우리가 관념의 통지는 뭐가 있어요? 관념의 통지는 또 뭐가 있어요? 통지란 말하고 통지, 또 승인, 승낙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라 했죠? 관념의 통지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승인이란 말이 있는데 관념의 통지가 아닌 것이 하나가 있어. 딱 하나. 그게 바로 뭐다? 소멸시효 완성 후에요. 봐봐.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그러면 채권이 소멸해. 채무가 없어져. 그러면 난 돈 안 갚아도 돼. 근데 완성되고 난 후에 채무를 승인해서, 그 말은 나 10년이 지나서 안 갚아도 되는데 친구가 불쌍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돈 갚아줄게. 그러니까 돈 안 갚아도 되는데 없는데 돈을 갚아준다고 다시 얘기했죠. 이걸 뭐란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채무가 소멸했어. 그런데 내가 승인했다, 돈 갚아줄게, 이 말은 내가 다시 돈 1억 원의 채무를 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 완성 후라는 말이 없으면, 시효 완성 후라는 말이 없이 승인이란 말이 있으면 전부가 다 뭐예요? 관념의 통지인데, 이해됐나요 지금?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한물권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 제한물권은? 제한물권이 뭐예요? 소유권에다 잡는 게 제한물권이죠. 전세권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 집주인한테 포기해야지. 아니 전세권, 나 전세 그만 살래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허공에다가 나 전세 그만 살래. 할렐루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집주인한테 얘기하지.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다. 있죠. 상대방 있죠. 집주인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이다. 이것은요 뭐를 해야 돼? 반드시 도달해야 돼. 자, 상대방 없는 것은요? 상대방 없다? 암기. 유언, 유증, 무슨 법인? 재단법인 설명이. 그 다음에 세 가지. 포기. 낫죠? 배추 포기 아니에요. 뭐다 여기?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포기. 소유권, 점유권, 상속.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올해 사단법인은 뭐다? 사단법인은 합동행위. 재단법인은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은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사단법인은 뭐다?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사단법인으로서 법률행위에 속하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소유권 포기죠. 소유권 포기에서 뭐가 나온다? 여기요,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 이게 있단 말이죠.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의 포기. 이것은 반드시 뭐다? 포기는 상대방 있는, 상대방 소유권의 포기죠. 이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유 지분의 포기하고 합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상대방 있는 뭐다?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알겠죠? 소유권을 포기할 때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럼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 공유 지분하고 합유 지분은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 있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는이니까 있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독행위, 법률행위란 말이 중요해. 그래서 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득실 변경,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 행위로 인한 득실 변경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득실 변경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이렇게 포기도 등기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봐봐. 여기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지. 상대방이 없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도달해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죠.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죠. 이것을 뭐냐? 표백주의라고 해요. 표백. 그래서 우리는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뭐다? 그것은 표백주의다. 표백.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암기를 해야 되겠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됐죠 지금? 자, 단독행위는 원칙,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해제권, 취소권 이런 게 나오죠. 예약, 완결권, 조건 붙일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내가 아까 얘기했죠. 현상광고는 뭐다? 계약. 예약은 뭐다? 예약, 계약이죠.
계약에는 뭐를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나 기한은 단독행위는 못 붙인다. 그러면 계약에는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만 봐봐, 면제는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죠. 유언이나 유증은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뭐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으면 뭐를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기조건부 계약 해제도 있어. 알겠죠? 4번 단독행위의 종류와 내용은 뭐다? 법정이라고. 법정. 왜 그래요? 봐봐, 단독행위란 말이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럼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일방적이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의사를 표시하면 법률 관계가 뭐란다? 발생, 변경, 소멸해버려. 그 자리에서 발생, 변경, 소멸, 법률 관계가 한마디, 그 사람 한 사람 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걸 아무 때나 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봐봐요. 법률이 단독행위로 돼 있죠. 해제권은 단독행위죠. 이것을 합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죠. 합의 해제죠. 그런데요, 아무 말이 없는 한 계약 체결에 관한, 계약에 관한 내용이 계약에 관한 것을 단독행위에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이고? 한 개.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이고? 수개. 알죠? 2개 이상이죠. 2개. 그러니까요, 2개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것을 단독행위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일 중요하죠. 여기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뭐로만 한다? 재판상으로 행사한다. 재판상으로. 뭐라고? 채권자 취소권.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은 여기 하나만 보면 안 되죠. 또 채권자 취소권이 또 적용되는 거 어디가 있죠? 한꺼번에 다 알아야 돼.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하죠.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재판상으로 1번. 또 2번. 채권자 취소권이 또 뭐가 있죠? 잠깐만, 어디?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에는 뭐가 된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세 번은요, 이중매매. 이중매매의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중매매 안 돼. 네 번째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안 된다. 네 가지 암기해. 우리 시험에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나오면 네 군데에서만 문제가 된다. 첫 번째보다 언제나 재판상 행사한다. 두 번째,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세 번째,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가 있다고 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죠 지금? 자요, 그 다음에 청구권으로 불리지만 실질은 형성권이다. 이런 얘기했죠.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것. 그래서 우리 모두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죠. 이렇게 그냥 암기하지 말고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 말이죠.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먼저 하고, 여기서 발생은 뭐가 있어요? 발생은 무슨 매수. 매수하면 발생하죠. 여기는요, 무슨 분할 또는요, 무슨 증감, 증액감해. 여기는요, 무슨 소멸. 알겠죠? 소멸, 청구권 이 말이죠. 청구를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렇게 있잖아요.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어?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렇게 있잖아요. 됐나요 지금? 청구를 앞에 매수, 분할, 증액, 감액, 소멸 이렇게 있어. 됐죠? 이것을 여러분 뭐라 한다? 그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청구란 말 앞에 여기 뭐가 있죠? 청구란 말 앞에 매수 있죠? 매수. 청구란 말 앞에 뭐가 있어? 증감 있죠? 청구란 말 앞에 분할 있죠? 분할 있죠?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어? 소멸 있잖아. 청구권. 여기 청구권 말 앞에 다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 여기 한번 봐봐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 봐봐. 청구권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설정이란 말만 있죠? 그래서 형성권이 아니라 아니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다음 중에서 형성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여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틀린 걸로 나왔단 말이죠. 나왔을 때 뭐라 나왔다? 저당권, 설정, 청구권. 설정 등기. 알겠죠? 그래서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청구권하고 형성권하고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청구권. 청구권은 뭐에 걸려? 소멸시효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가장 큰 틀이에요. 이행 판결. 알겠죠? 이게 가장 큰 틀이라고. 자, 형성권은요?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뭐에 걸린다? 그래서 제척기간에 걸려. 제척기간이요. 그 다음에 뭐다? 이것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 이렇게. 자, 소멸시효는 누가 입증한다? 소멸시효는 누가?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되죠. 제척기간은 누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죠. 이행 판결은 뭐가 있어야 되고? 등기가 있어야 권리 변동이죠.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형성권과 청구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별 기준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여러분요 뒤에 또 한 번 나오니까요. 거기서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요 뭐가 나오냐? 의무 부담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여기요 처분행위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즘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의무 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이미 뭐 다 알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면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서 2월 1일 날 계약을 하죠. 여러분 계약을 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계약금이 나오죠. 계약을 하죠. 그럼 여기를 뭘 준다? 중도금을 주고요. 여기 뭘 준다? 잔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뭘 한다? 등기를 완료하고요. 등기를 완료하고 여기서 물건의 하자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계약하고 계약금을 주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채권행위라고 얘기하고 채권행위요. 중도금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일부 이행이다. 이행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잔금을 주면서 뭘 받는다? 등기 서류를 교부하죠. 등기 서류를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물권행위다. 이렇게 물권행위요. 그 다음에 등기를 완료하면 여기서 뭘 한다? 물권이 뭐가 된다? 변동된다. 변동. 하자가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온 서지다. 여기 채권 행위하고 어디하고 여기 물권 행위가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채권 행위는 뭐라 한다?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이 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이행의 문제.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이걸 이행 단계죠.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무 불이행이요. 이행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요 여기서 등기 서류를 주는 걸 뭐죠? 잔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인데요. 동시이행 관계.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집은 누구 것이다? 을 너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물권행위다. 이 물권행위를 다른 말로 무슨 행위를 한다? 처분행위다. 처분을 했으니까 더 이상 줄 것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 행위에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채권행위를 아는 거다고요. 여기 물권행위 이 두 가지에다가 물권행위뿐만 아니고 뭐가 있다? 여기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준물권행위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채권행위고 의무부담이죠. 이러면 의무부담은 누가 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타인 소유물,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채권행위를 뭘 한다?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이라고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죠. 계약이라고 시험에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온다? 여기 계약이죠. 이 계약을 뭘 한다? 매매하고 교환하고 증여 있죠? 증여.
기본적으로 매매 교환 증여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시험법에 또 뭐가 있죠? 임대차, 대차기죠. 임대차가 우리 시험법인데, 대차 보면 소비대차, 사용대차가 있어.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대차관계, 임대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도급,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이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나 임대차를 뭐란다? 계약이라고 해.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권이다, 이렇게 하고, 채권은 뭐가 있다?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매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매매, 그것은 계약이고 채권 행위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 타인 소유 누구든지 계약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공유자 중 1인. 공유자 중 1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건물 전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알겠죠? 계약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기 지분을 벗어난 것은 안 되지만, 이 물권행위는 뭐가 물권행위죠? 본권 봐봐요. 본권은 뭐가 있어요? 소유권. 소유권하고 또 뭐가 있어요? 제한물권이 있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여기서 소유권을 뭘 한다? 이전한다. 제한물권을 뭘 한다? 설정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한물권 설정, 소유권 이전, 이것을 우리는 물권행위다, 이렇게. 이것은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 처분 권한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준물권행위죠. 준물권행위죠. 그러면 준물권행위는 뭐라고 얘기해요?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죠. 이것은 채권하고 채무만 보면 돼. 채권, 채무, 이렇게. 채권, 채무. 채권 뭐라고 한다? 양도, 채무, 면제, 이렇게. 이 두 가지. 채권, 양도, 채무, 면제를 준물권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 다시 물권행위는 뭐가 있다고?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은 뭐라고? 이전. 제한물권은 뭐라고? 설정, 변경, 소멸하고. 준물권행위는 채권, 채무죠. 채권은 뭐? 양도. 채무는 면제. 채무 인수 그러면 안 돼. 채무 인수는 여기 봐봐. 여기 채무 인수는 계약이에요. 채무 인수. 채무 인수 이것은 계약이라고. 계약. 알겠죠? 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의무부담이죠. 봐봐. 의무부담행위를 부담행위 또는 채권행위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무권리자도 부담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다. 그것은 유효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또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계약도 뭐가 된다? 유효, 이 두 가지를 잘 보면 돼. 알겠죠? 의무부담은 뭐 여기서만 나오니까요. 나 처분이죠? 처분행위는 물권 봐봐.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무효가 되고,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는 채권, 채무다.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물권행위는 소유권이 있고, 무슨 물권이 있다? 제한물권. 소유권을 뭘한다? 이전. 제한물권은 설정, 변경, 소멸. 이것을 뭘한다? 물권행위. 다른 말로 무슨 행위?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 처분 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무효. 이렇게 되셨죠? 자, 물권행위 봐봐.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뭐 이것만 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준물권, 채권, 채무,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렇게. 무채가 아니고 지식, 무채로 바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이렇게. 옛날에는 무채재산권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요, 법률, 다른 데서 법률 용어예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뭐라고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자, 그러면 이거 다른 거 필요 없어. 자, 처분권이 없다. 유효, 무효다. 이렇게. 자, 출연이죠? 출연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여기서 뭐라고 시험에 나온다? 다음 중에서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계약을 쭉 써라. 1번 매매, 2번 교환, 3번 증여, 4번 도급, 그 다음에 5번, 그래가지고 여기요. 뭐죠? 저당권의 설정?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걸 모르면은 전혀 정답을 달지 못하겠죠. 그래서 의무부담행위하고 뭐라고? 처분행위하고 구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럼 출연행위. 여러분, 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출연행위요? 출연행위하고 뭐가 있다? 아니다 이 말이죠. 비출연행위 이렇게 해서 출연행위하고 비출연행위하고 이렇게.
그럼 출현행위는 뭐가 있죠? 출현행위는 뭐가 있어요? 출현은요, 내 재산을 다운시키고 상대방 재산을 업시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매매 한번 보죠. 매매하고요, 증여를 한번 보죠. 자요, 갑이 을한테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을한테고 을하고요. 그럼 갑이 을한테 등기죠. 등기만 가지고 와봐. 등기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갑의 재산은 뭐가 되고 다운, 을의 재산은 뭐가 되고 업. 이렇게 등기만 해주면. 자, 대금. 을이요, 갑한테 대금을 지급해서 대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돈을 줬으니까 재산이 뭐가 되고 다운, 갑은 재산이 뭐가 되고 업이죠. 그래서 매매는 출현행위다 이란 말이에요. 업다운. 알겠죠? 증여 볼까요? 증여는요, 갑이 이것을 을한테 공짜로 준대. 을은 준 게 있어 없어? 없죠. 갑이 을한테 준대. 그러면 갑은요, 주니까 뭐가 되고 다운, 을은 뭐가 되고 업. 이렇게 되죠. 업. 그러니까 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매매를 뭐라 한다? 매매를 유상행위라고 하고요. 증여를 뭐라 한다? 무상이라고 하죠. 무상. 왜냐면 유상은 서로가 대가성이 있잖아요. 여기는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가성이 없으면 무상, 대가성이 있으면 유상. 이렇게. 그래서 유상인 매매계약과 무상인 증여가 둘 다 출현이다. 그런데 다른 시험에는 뭐라 나온다? 출현행위는 유상행위만 출현행위다. 그럴싸하잖아요. 무상행위도 뭐가 될 수 있다? 출현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유상만 출현이 아니고 무상행위도 출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비출현행위는 그런 것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것보다 대리권 수여. 그럼 대리권 수여는 대표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해서 본인의 재산이 다운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대리인의 재산이 업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자, 한번 보죠. 출현행위는 자기 재산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뭐한다? 증가. 그래서 뭐가 있다? 유상행위로서, 여기 봐봐, 유상행위로서 매매가 있고 무상행위로서 증여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유상행위만 출현행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모두 출현행위다. 무상행위도 출현행위다 이 말이 중요해. 그리고 유상과 무상은 뭐가 차이가 있죠? 유상과 무상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유상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무상은요, 대가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특히 여러분이 아까 말했죠? 대리권 수여행위 이거 암기해야 돼. 대리권 수여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대리권 수여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마다 의사표시. 알겠죠? 뭐죠? 단독행위죠? 비출현이다. 비출현. 그 다음에 불요식이다. 이렇게. 비출현, 불요식. 이렇게. 대리권 수여하고 비교되는 거 뭐가 있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뭐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요식이죠? 요식하고 불요식 있죠? 이 불요식을 말한다. 이것을 원칙이라고 그래요. 원칙, 우리나라는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요식은 예외죠. 요식을 말한다. 특별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을 요식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요식은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식행위인데 방식을 갖추지 않았어. 요식인데 방식을 갖추지 않았어.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특별 성립 요건이라겠죠.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안에 법률행위가. 그러니까 유효, 무효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안 해. 알겠죠? 유효하고 무효는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에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 성립 요건은 요식행위란 말이에요. 요식행위. 그러니까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유효, 무효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방식을 유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에 다 필요가 없고. 됐죠? 자, 주전행위 정도,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네 가지를 보죠. 네 가지 혹시 기억나나요? 뭐가 있다? 여기서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있고, 전세금이 있죠? 전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피담보 채권이 있죠?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전적으로 소유한다. 전유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된 권리, 아시겠죠? 전유 부분에 뭐가 있다? 대지권, 대지 사용권 또는 대지권이 있고, 그렇죠? 이건 대지권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피담보 채권에 뭐가 있다? 저당권 또는요, 근저당권이 있고, 여기요, 전세금에는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고, 요역지는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
그럼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권리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종된 권리. 그래서 이걸 읽어봐.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 여기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은 뭐다? 종된이죠. 뭐가 주된이다? 피담보 채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죠. 소비대차가 뭐죠? 채권이죠. 채권. 채권에 대한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말을 잘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된 계약은 주된 계약하고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가 안 돼. 첫 번째, 이게 가장 시험이 잘 나와. 대지권 사용권은 다른 규약이 정함이 없는 한 뭐죠? 전유보험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속기간 동안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이전하죠. 그럼 모두 같이 이전한다.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수반성 같이 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주된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는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느 권리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뭐 한다? 미친다. 미친단 말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딱 우리 시험에는 딱 네 가지만 나온다. 아시겠죠? 요역지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금하고 전세권하고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전유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지 사용권하고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종된 권리, 주된 권리.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 금전 소비 대차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얘기한다. 피담보 채권. 채권에 대해서 무슨 계약이다? 종된이다. 종된. 주된, 종된.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났어. 아시겠죠? 주된이다, 종된. 이것은 이 표는요. 여러분 그 그림 노트, 강의 노트 보면요.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에 그림이 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뭐냐면 법률 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이제 여러분요. 법률 사실하고요. 그 다음에요. 권리 변동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